서울 시민의 행복과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합니다. 여기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흠이 확 깨지잖아요. 좀 더 방방 뜨면서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자, 자, 다시 춤을 우리 한번 추면서 해볼까요? 춤을 네. 추면서 좀 춤도 자, 추면서. 춤을 추면서 아싸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일! 아니 우리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교수님 상당히 당황하셔. 아따 겁나게 거시기해요. 이제 안 어색해지실 겁니다. 네, 교수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의 MC 주혜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울 사람이에요. 이동엽입니다. 네. 가수에서 쇼호스트로 바뀌었습니다. 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정책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문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저는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아, 아쉬웠습니까? 네, 뭔가 매의 눈으로 우리가 조례를 지적했는가? 네. 뭔가 꼼꼼하게 점검을 했는가? 네. 전 좀 아쉬웠어요. 두 분은 제 어떠셨어요? 주변에 있는 호사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방송은 없었다. 정말 교육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또 너무 자극적인 방송만 많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조례로 또 이야기를 했다. 대단하다면서 이제 백상예술 대상에 나가야 된다. 어떤 호사가들이 이제 그러십니까? 감독님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래? 제 호사가들. 그러니까 어떤 호사? 그걸 얘기하는 순간 호사가 아니지. 제 주변 연예인분들이 대단하다고 네. 지칭을 하더라고. 아마 이제 우리 감독님 조만간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벌써 네. 식은땀 흘려.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례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네. 여기 와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첫 방송이니까 많이 긴장도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이제 오늘은 좀 더 네. 내 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혜진이 누나는 오늘 긴장 안 하는데 그 옆에 분이 엄청 긴장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교수님 되게 편하네요. 왜냐면 왜냐하면 예, 저도 굉장히 긴장했는데 교수님이 옆에 계셔 주시니까 왠지 동지애가 느껴요, 교수님. 아니 네. 근데 파이팅, 우리가 이렇게 긴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문현철 교수님은요 어떤 네. 분이시냐면 네. 청와대, 아? 국회, 합참,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등 정책 자문위원을 안 거치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아, 정책 그래요? 자문 전문가. 야, 그럼 네. 우리가 쟤들 너무 까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좀 이렇게 죄송해요. 반듯하게 앉으시고. 네. 손이 얌전해졌어. 저 갑자기 떠들다가. 자, 교수님. 우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용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죠. 법률과 조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법률은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국회, 의회에서 제정한 네.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고요. 조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조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알겠네요. 저는 보통 시민들이 요래 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쓴다. 그게 아니고 대단한 아이디어십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 그럼 조례가 효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 조례는 광진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광진구 의회를 통과했다. 네. 그럼 그 적용 범위는 광진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송파구에서 발의해서 통과했다. 네. 그러면 송파구가 적용 범위죠. 아, 그래서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는구나.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서울 시민분들 100%가 본방사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할 의원분부터 만나보죠.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조례를 판매할 쇼호스트 개그맨 동엽, 이동엽, 합의사동엽, 개그맨 신동엽 아닙니다.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랑 함께 또 정말 멋진 조례 상품을 팔아주실 김용옥 우리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진구 삼성거구에서 제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용옥입니다. 보건복지위의 소속이고요.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힘 여성 서울시당의 위원장으로 돼서 바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 야, 이런 의원 됐더니 나는 이런 게 너무 좋다 할 때가 언젠가요? 민원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만약에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잖아요. 이런 해결을 해드렸을 때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보람이 굉장합니다. 이번에 추석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도가 터졌다는 제보가 7시 조금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을 달려가 봤더니 수도가 아니고 아리수 물 아이들 먹는 음용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광진구청 그래도 문을 두들기고 아리수 또 센터에 문을 두들기고 해서 1차 보완을 했고 바로 그분들한테 사진 다 찍어서 민원 주신 분한테 다 저희가 전송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런데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또 한편 그분들한테 감사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하실 조례의 내용도 그런 초당적 협력의 결실이신가요? 그렇죠. 아.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아시다시피 온마을 아이 키우기에 대한 조례예요. 네. 요새 출생률이 낮아서 예, 사회 고민 아닌 고민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다둥이 아빠라고 그러셨는데 셋입니다. 아, 네. 네. 애국자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힘든다고 다들 더 인식들 하시고 알고 계시죠? 네네. 조금 전에도 저희 그 시의회에서 잠깐 식사 수업 중에 나온 말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시의원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아이 돌봄을 좀 추천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잠깐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5분의 시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설득의 과정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득의 과정 없이 수월하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됐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도 궁금합니다. 어떤 조례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또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가방끈이 엄청 기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가방끈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서 학력 얘기도 하지 마. 죄송합니다. 짧아서.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면요. 네네. 2008년도 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네.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3학년에 재학 중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정말 길게 다니시는 분이야. 야, 웬만하면 포기도 할 텐데 포기 안 해, 지금까지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 야, 대단하신 3학년 재학 분이시다. 중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의원님? 네. 왜 이렇게 길게 다니세요? 제가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제가 도움의 손길을 주려면 제도적으로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입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하는 일들이 막 많고 여러 가지 저희 가정사도 또 4대가 모여 살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뤘다 하자. 그런 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사실 많은 지자체가 나가는 방향이기도 해요. 근데 서울에 이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조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고자, 그리고 대서울,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출산율을 좀 타파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니들, 그러면 아버님들 어렵게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게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면서 조례의 일부를 바꿨다면서요? 예,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일 힘든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아예요, 영아. 그래서 36개월 미만, 그러니까 만 2살. 이런데 영아를 돌보는 시기인데 특히 영아 가정에서는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봄 서비스가 이용률도 높고 시행률도 높은데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가 가정 양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돌봄을 위한 수당이나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야,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애를 다 키웠다 아닙니까 지금. 근데 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화하잖아요. 네. 그럼 6개월이든 7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애들 다 큰 다음에 서비스 해준다니까 벌써 영유아 끝났는데 서비스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전과 개정된 후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민생 그런 관련 현장의 정책 조례들은 매우 디테일해야 되는데 제일 끝부분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또 대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건 대단한 지혜이시다.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조례로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은 집행부예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 그런 조례 만들어져서 아이고 김 의원님 훌륭하시네요. 박수 끝 해버리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생명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할 일을 분명하게 조례로 정했다라고 하는 점이 남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김용옥 시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전과는 뭐가 달라졌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조례 상품 판매를 시작할 텐데 쇼호스트는 이동엽 씨가 해주실 거고요.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5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궁금한 점들은 두 분이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한 시간 5분 시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단독 구성입니다. 저희만 이 구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저희가 초특가 시즌 한정 판매라는 거. 이 시즌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상품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용옥 의원님과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좋은 제품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최고의 상품 직거래 구매가 가능하다. 자, 직거래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자, 우리 계정 전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바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떠서 보셔요. 소일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널 돌리면 혜택 못 받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좋아요를 여러분들 많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선택을 많이 했을 때는 서울시의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제 조례를 저런 상품까지 혜택까지 다 담아 놓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홈쇼핑 많이 보셨나 봐요. 너무 잘하는데 와우 이렇게 놀라주시는데 자, 오늘 싹 다 판매할
뭐 가고 네. 이게 뭐 다 있습니까? 지금? 네, 조기 완판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밀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오늘 상품 소개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만 돌보고 키우시기 너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영유아 돌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돌봄 수당과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의 아이들과 영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욱 의원님이 꼼꼼하게 준비한 서울시 온 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막 아이를 낳아 키우고 계신 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자, 이 조례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문 교수님, 김용욱 의원님의 조례 왜 필요한 겁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엄마 행복 조례다. 네, 엄마의 행복. 사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 죄송한데 시간이 없거든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우리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엄마 행복 조례다라고 해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를 도와준다라는 거, 이것을 엄마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아이 자신에 대한 행복 조례다. 아이가 보호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국가가 사회가 나를 길러줄 수 있는 아이 행복 조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회 행복 조례다.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이런 그 조례야말로 우리 사회 행복 조례다. 그래서 김용옥 의원님의 조례는 세 가지 행복, 엄마 행복, 아이 행복, 우리 행복 조례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야, 우리 의원님이 만든 조례보다도 해석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잠깐만요. 우리 조금만 더 안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이건 전 바로 살 거예요. 오. 저는 바로 사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 의원님의 조례를 꼭 사고 싶은 게요. 20년, 30년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드셨으면 훨씬 더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걸림돌 같은 것을 지적을 해본다면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야 될 것이냐. 먼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방향성은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에 독립할 때까지 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함께 협업해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 돌봄을 어떻게 공적 시스템, 무슨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원이나 이런 데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나 친인척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아이 돌봄 플랫폼화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조례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법률에서도 좀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가 동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를 낳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에 제일 첫 번째는 주거 안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되고 이런 시스템화가 쭉 내려오다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같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이제부터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가 될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래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 40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그 시간에 맡기지 않아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라도 좀 맡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 의원님, 엄마들이 애 재우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 좀 여유를 부리고 커피 한 잔, 뭐 맥주 한 잔 먹고 싶어도 애들이 7시 이후에는 집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아빠죠. 아빠는 아빠가 이거 일하잖아요. 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배웠네. 아빠가 하면 되네. 그걸 몰랐네. 애들이 다 키웠는데 이제 알았어. 그걸 몰랐네 제가. 진짜 바로 옆에 둔 아빠를 몰랐네. 몰랐어. 자, 그러면 오늘 김영욱 의원의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품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제발 이거 다 돼야 돼. 대한민국. 이거 안 키면 이거는 애 안 키우는 사람하고 다르. 다 됐다. 만점 됐다. 만점 됐다. 어떻게 됐어? 자, 야. 결과 나왔습니까? 자,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네. 하나가 빠졌으니까 5개 누르고 싶었으나 네.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단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다음에는 제가 별을 한 10개는 더 누르고 싶습니다. 아, 조금 더 네. 구체화시켜라. 네. 뭐 이해하실 부탁을 것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5개를 다 드린 이유가 행복 상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습 상품이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온 마을 돌봄 이 시스템은 진짜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먼 훗날도 갈 수가 있어서 무조건 좋아요를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가 총 14개, 공동 1등.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늘 그렇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가짐이고 앞으로 제 4년 의정 활동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꼭 약속 지키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 의원님 발로 뛴다 하셨으니까 집에 걸어가신답니다. 어쩐지 어디서 계속 향기가 나더라니. 곽향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서울시의회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면서 시의원도 하세요? 엄청 바쁘겠네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겸직이 가능합니까? 네, 기초 의원까지는 겸직이 가능해서 국회의원부터는 겸직이 안 되고, 네. 끝날 때 명함 하나 주세요. 네. 법적으로 좀 다퉈야 될 게 있어서. 아니 근데 저는 나오시면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구의원 시절부터 네. 청년 의원, 뭐 젊은 의원 굉장히 막 유명하셨잖아요. 시의원으로 도전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작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64%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지방 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13%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족한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 도덕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시의원을 도전을 할 때 이제 그래도 난 변호사니까 좀 법적인 전문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의원 하기 전에 구의원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 경험도 쌓고 했으니 또 전문성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 또 나는 청렴한가라는 것도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도덕, 뭐 원칙, 정의, 공정 이런 거에는 누구보다 민감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불만족스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걸 일단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신고 몇번 비밀 휴지 줬어, 휴지 땀 흘릴까 봐 휴지 줬다, 휴지. 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시의원님 뵀는데 뭐 외모도 출중하지만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우리 자리까지 뺏길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의원 되고 났더니 아 나는 이런 게 정말 좋더라 할 만한 뭐 그런 뭐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되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이런 조례를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발의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희열감이 있고요. 자, 김용욱 네. 의원님이 문자 왔는데 잘난 척 하지 마. 너만 이런 조례 할 줄 아니? 나도 이런 조례가 있단다. 잘난 척 하지 말고 문자 급하게 왔는데. 아니 아직 너무 하지 말고 근데 보고 계세요. 동현 네. 씨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구의원 시절에 그 동작구 의원이셨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서울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네네. 만들었죠. 죄송한데 제가 그쪽 학교 다녔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시대학교 다닙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근데 뭐 그런 문자가 왔다고. 개그잖아요. 개그입니다, 개그.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사실 정인 사건 있고 나서 그 맞아요. 조례를 좀 발의를 했던 건데 저도 그 정인이 기사를 보고 저도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고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도 또 학대 피해가 또 나왔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조례 있어요? 막 물으시는데 있습니다. 당당하게 좀 내놓을 수 있었죠. 네.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른바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 역할, 행정관청과 주민 사이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구가 이제 노령화 지수가 높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발의를 한 조례인데요. 네. 이 조례의 대상은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아마 다른 세대의 불편함도 좀 같이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마워요. 네. 네, 어떤 조례 상품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스마트 기기를 어르신들께 가르쳐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동안 서울시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조례를 선택하신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도 서울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단발성 사업에 되게 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에 따른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되게 한정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스마트 기기는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들이 좀 일상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담았습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필요한 게 저도 요즘엔 좀 어렵더라고요. 두 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는 배달 음식도 아직까지 책자로 시키거든요. 아이고. 근데 요즘에 배달앱이 있다는데 배달을 잘 어떻게 아직까지 시키는지 잘 몰라서 아직 책자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진짜 요즘에 예전에는요 쿠폰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네. 모르면 적용을 못 해요. 우리 어르신이시잖아요. 어르신. 야, 이렇게 매기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 없으세요? 불과 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2시간 전에도 헤맸습니다. 아이고. 용산역에서 여기를 오는데 네.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비밀번호 잘못 입력해가지고 네. 그냥 화나서 그냥 서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뭐 그런 걸 알지. 네. 그래서 이것은 꼭 65세 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50대, 40대, 30대들도 조금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다루기 쉽지 않은 분들 기기를 다루는데 좀 도와준다면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휴머니티한 향기 조례가 되지 않겠냐.
자, 곽향기 의원님의 조례 상품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 드릴 거고요. 쇼호스트는 우리 한혜진 씨가 맡아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계 돌아갑니다. 갈색 총만 열심히 부르다가 쇼 호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향기 의원님의 아주 향기가 풀풀풀풀풀 나는 제품, 조례 제품 시작합니다. 초특가 시전 한정 판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시면 늦으십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조례입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늦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고령층을 위한 조례 끝판왕. 신문물에 약한 서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문물에 좀 약하잖아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신문물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선택 서울시가 더 젊어질 가능성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제 조례가 서울 라이크 커머스를 만나니까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그쵸? 이 판넬 가져가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연서 받을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가 주목할 오늘의 조례 상품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30대인 저도 이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이 되실까요? 휴대전화로 자식, 손주들한테 또 안부도 묻고 또 일상도 전하고 싶은데 그 카카오땡 사용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음식점마다 요새는 또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기계가 주문을 받아서 바깥에 나가는 게 꺼려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두실 건가요? 스마트 기기 사용은 이제 단순히 편리한 기계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일상이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하는 조례지만 노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식, 손주들까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대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혼자 온라인 쇼핑 결제도 하고 또 햄버거 가게 가서 또 키오스크에서 멋지게 결제도 하고 스마트 TV로 못 본 드라마도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네. 아니 여기서 잠깐 어디서 끼어들어야 되나? 진짜 미치겠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문 교수님은 곽향기 의원님이 조례에 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곽 의원님의 조례는 네.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보호 조례다. 우리의 많은 보호 시스템들이 뭐 나를 구조해달라, 뭐 신고, 맞아요. 나의 위치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기기를 다룰 수 없다는 얘기는 나를 보호하는 사회적 망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따뜻한 휴머니티 동행 조례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를 이 스마트 기기들을 다루지 못하면 네. 뭘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머뭇거리고 네. 또 심리적 상실감이 들고. 네. 근데 여기에 동행해서 마음껏 흠뻑 활용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향기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또 살아있는 휴머니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휴머니티 동행의 조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뭐 아까 보니까 조례가 시행됐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65세부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하고는 한 50년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깜찍한 일이기 때문에 15이에요. 예? 15살이. 누나 예 맞아요. 네. 중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농담이고 언젠가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례에서는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아마 규칙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해 나갈 텐데 아마도 뭐 복지관, 뭐 경로당부터 이제 투입이 돼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강사 한 명당 노인분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은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거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실태 조사를 함에 따라서 그 결과를 좀 반영해서 좀 예,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거 아니면 조금 보완돼야 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자체들과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걸 조금 더 플랫폼화하고 확장해 간다면 훨씬 더 멋진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문제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가면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노인분들 스마트 기기로 공부시키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깊숙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피디님 삐처리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 그럼 공부하는 기계가 X입니까? X입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그게 따라 또 사람들이 방식이 자기가 쓰는 다르니까. 방식이 다르니까. 아, 기계가 달라서. 우리 삼성도 디바이스가 다 배웠어. 다르면. 근데 네, 네. 애플을 사는 사람, 애플을 못 사요. 맞아요. 근데 또 여성분들 애플 많이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애플로 쓰기에는 또 국가가 애플 사주기는 이상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그런 있네요. 생각 안 하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아마 교육을 할 때 좀 이 각자 사용하는 기기별로 좀 당황하시네? 당황하시네? 나눠서 교육을 깊숙하게 가는 게 당황하시네? 진행돼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벗어요. 저 사람이 조금 저런 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언니. 나눠서 교육. 참고하겠습니다. 예리합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잘했어요? 네. 공동 법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뭐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다면 선택해 주세요. 너무 예쁘게.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좋아요를 이거 선택할 어떡하나, 이거? 시간인데요. 이거 진짜 이거. 땅, 일단. 땅, 땅. 정엽 씨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 개. 오, 이게 역시 짜다. 진짜 너무 짜다, 진짜. 교수님.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네. 너무 짜네. 일단은 동엽 씨부터 들어볼까요? 좋아요 5개 다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교육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나이가 있었을 때는 그 체계가 너무너무 잘 잡혀 있어서 편안하게 제가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5개를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5개를 드리려다가 네. 4개를 드린 이유는 네. 5개를 다 드려버리면 곽향기 의원님이 매너리즘에 빠질까.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움을 네. 아쉬움의 그 자극제를 주기 위해서 네. 저는 또 이렇게 4개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에 동참하게 하나 뺄게요. 야! 하나 빼면 안 돼요? 네, 야 알겠어요. 나왔어요, 야.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세 방송에서 이러면 안 개를 되는데. 드린 이유가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네. 시작한 조례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구체화가 됐으면 싶은데 사실 거기에서 크게 많이 구체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3개 그리고 거기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크게 담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줬잖아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조금 하나 들어가도. 네. 자, 곽향기 의원님의 조례 12개의 좋아요를 받으셨다라는 결론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서울 시민들에게는 어떤 활동으로 다가가실 예정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젊은 만큼 발로 뛰면서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조례가 뭔지 또 찾아가면서 발의할 예정이고요. 또 조례를 발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불필요한 조례들을 폐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의 매서운 눈으로 불필요한 조례들 찾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서울시 예산이 44조예요. 제가 또 10원 한 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